2023년 어느 날 대한민국의 한 공연장. 수천 명의 관객이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화려한 조명 아래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한 청년. 짙은 갈색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긴 그의 미소는 마치 모든 어둠을 이겨낸 사람처럼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화러보이스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화러처럼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목소리. 하지만 10여 년 전 이 청년의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 목포 한 PC방의 뒷공간.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부스 바로 옆 합판으로 급하게 막아놓은 칸막이 방. 그 크기는 링보다도 작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쪽잠을 잡니다. 온 가족 4식구가 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누나, 그리고 막내 아들 박지현.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배 냄새가 가득한 공기, 밤새도록 울리는 키보드 소리, 그 속에서 소녀는 잠들고 또 깨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무대 위에 서고 싶다. 그 꿈 하나만 가슴에 품은 채 링보다 작은 합판 방에서 전국의 무대로 PC방 뒷공간에서 쪽잠 자던 소년이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기까지 그 시간은 단 하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지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겨울 베란다 찬물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후반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지현. 부모님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산업으로 생계를 책임지려 했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고 빚이 쌓이면서 집마저 사라졌습니다. 박지현의 가족은 PC방 뒷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은 손님들이 게임하는 부스 바로 옆 합판으로 급하게 만든 칸막이 방이었습니다. 링보다 작은 그 공간에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어린 지연이가 함께 살았는데 사람 4명이 누우면 꽉 찰 만큼 좁았습니다. 밤이면 PC방 손님들의 욕설과 담배 연기가 합판 틈으로 들어왔고 새벽까지 멈추지 않는 키보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어린 지연이는 잠들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겨울이었습니다. 집이 없으니 제대로 된 씻을 곳도 없어서 가족은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찬물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어린 지연이는 베란다로 나가 김이 서린 창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대야에 담긴 찬물 위로 차가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머리에 부으면 얼음장 같은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씻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기에 참아야 했습니다.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친구들은 따뜻한 집에서 자고 따뜻한 물로 씻고 왔지만 PC방 담배 냄새가 옷에 배고 찬물로 대충 감은 머리가 뻣뻣한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집은 어디냐고 물으면 지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를 도와 수산물을 나르고 정리하며 어린 나이에 어른들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다시 PC방 합판 방으로 돌아와 좁은 공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공부는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그때 지연이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습니다. PC방 합판 방 안에서도 지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부모님이 주무실 때 혼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찬물도 좁은 방도 가난도 잊을 수 있었고 노래 속에서만큼은 지연이도 자유로웠습니다. 중학교 시절 지연이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가수가 되고 싶어요. JYP 오디션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그냥 취미로만 해. 가수는 너무 힘든 길이고 우리 형편의 그런 꿈은 사치란다. 어머니는 아들이 또 고생할까봐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사는 아들이 더 불안정한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꿈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적어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낀 지연이는 링 위에서 땀을 흘리며 샌드백을 때리고 강해지려고 했지만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노래가 있었습니다. 샌드백을 치면서도 속으로 노래를 불렀고 달리면서도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은 복싱을 했지만 마음은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 입대 통지서가 왔고 2010년대 중반 지연이는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링 위의 복싱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으로 말입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길고 지루했지만 지연이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노래구나, 무대에 서고 싶구나.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역 후 광주로 돌아온 지연이는 다시 어머니의 수산업 일을 도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무대에 설 거야.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19년 어느 날 전역 후 일상에 지쳐있던 지연이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켜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미스터 트롯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했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으며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쳤고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지연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무대에 나도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저곳에 설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꿈꾸던 그 무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26의 청년 박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도전해보자. 무대에, 내 노래에, 내 꿈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을 향한 길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2019년 미스터 트롯을 보고 다시 불타오른 박지연의 꿈. 하지만 방송 오디션은 그렇게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먼저 트로트 가수로서의 기본기를 다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로트를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주에서 트로트 입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트로트 음악을 시작했을 때 지연이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구나. 이제 진짜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트로트계에 들어선 신인 지연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위계 질서였습니다. 특히 한 선배는 지연이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신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연이는 끊임없이 억압받고 무시당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다가도 심한 말을 들어야 했고 작은 실수에도 큰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하면 비웃음이 돌아왔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건방지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이는 나중에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한숨이 늘어만 갔죠. PC방에서 살며 찬물로 씻던 시절도 힘들었지만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 가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정신적 억압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하는 그 현장에서 상처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노래 때문에 매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걸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지연이는 또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꿈꾸던 그 무대를 찬물 샤워하며 그리던 그 순간을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트로트를 배우는 것도 돈이 들었고 서울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것도 돈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습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식사를 거르기도 했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먼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망생들이 좋은 의상을 입고 올 때 지연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누군가는 지연이를 무시했습니다.
저 친구는 진지하게 하는 건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와서 무슨 가수가 되겠어? 지연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괜찮아. 나는 노래로 말할 거야. 그러던 중 미스터 트롯 시즌1이 대성공을 거두며 끝났고 곧 시즌2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연이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기회야. 지연이는 미스터 트롯2 오디션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떤 곡을 불러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노래해야 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 찬물로 씻던 그 추운 새벽,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낸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내 목소리 안에 있어. 지연이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고 밤새워 노래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하고 표정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가족들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때 반대하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아들의 진심을 알아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지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출발한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후회 없이 불러보자. 내 인생을 걸고 내 꿈을 걸고 말이야. 기차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오디션장으로 향하는 지연이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그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있는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2022년 미스터 트롯의 마스터 오디션장.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자신의 꿈을 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 이미 유명한 참가자, 탄탄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지현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제 꿈을 찾아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찬물 샤워하며 그리던 그 무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연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복싱 글러브, 군대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무명 시절의 고통까지. 무대에 올라서자 강렬한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객석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지연이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선곡을 발표했습니다. 진성 선배님의 못난 놈을 부르겠습니다. 못난 놈. 그 제목처럼 지연이도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변변한 배경 없는 자신, 억압받았던 무명 시절의 자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가 흐르는 동안 지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모든 공기가 변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고 강렬하고 살아있는 목소리.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 그들의 얼굴에 퍼졌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사위원들의 하트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하트가 모두 불이 켜졌습니다. 오라트. 그것도 미스터 트로트 역대 최단시간 오라트였습니다. 지연이는 노래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이미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마치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화로. 그 순간부터 박지현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화러보이스 박지현. 생명력 넘치고 에너지 가득한 그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완벽한 별명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진짜예요. 이 노래를 정말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맞았습니다. 지연이는 정말로 그 가사처럼 살아왔으니까요. 무대를 내려온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정말 오라트를 받은 거예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지연이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라트 받았어. 1절도 안 돼서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가수의 꿈을 반대하셨던 어머니,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우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스터 오디션을 통과한 지연이는 본선 무대로 향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명곡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잡초를 부를 때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이야기가 가사와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잡초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 그게 바로 박지현이었습니다. 이명웅 선배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PC방에서도 힘든 시절에도 함께했던 가족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송가인 선배님의 검은 고야를 부를 때는 그의 시원한 고음과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민호 선배님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부를 때는 유쾌하고 밝은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힘든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밝음이었습니다. 무대를 거듭할수록 박지현의 팬덤은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대전 브루스와 떠날 수 없는 당신 무대에서는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잡초 무대에서는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매 무대마다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을 노래한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방송이 나갈 때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는 박지현의 무대 영상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의 과거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PC방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찬물로 씻었다는 이야기, 억압받았던 무명 시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현 화이팅! 화러보이스 최고! 지연아, 넌 이미 우리의 1등이야. 댓글창은 응원의 글로 가득했습니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었고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 무대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불렀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꿈꾸던 그 간절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파이널을 앞둔 밤 지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링보다 작은 방, 찬물 샤워, 복싱 글러브, 군대, 무명의 고통, 그리고 이곳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이미 충분히 멀리 왔어. 하지만 마지막 무대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 나를 믿어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파이널 무대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스터 트로트의 결승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 박지현이 섭니다. 파이널 무대, 그날 밤은 미스터 트로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각자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며 긴장감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 10분 후 무대 대기하셔야 합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 공간에서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발성을 점검했습니다. 목 상태를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연이의 가족도 손을 꽉 쥐고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지현의 순서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호명했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연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연이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그를 비췄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눈을 감고 첫 소절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노래만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시원한 고음, 섬세한 감정 조절, 폭발적인 에너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중반부 고음 파트에서는 객석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지연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무대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이야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국민 투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었고 후보들은 무대 위에서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고 순위가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4번째, 3번째 순위가 차례로 호명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최종 2위 선의 주인공은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러보이스 박지현. 그 순간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객석의 환호성은 현실이었습니다. 선. 착할 선, 좋을 선. 박지현은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2위인 선을 수상한 것입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출발한 소년이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에서 2위에 오른 겁니다. 무대로 다시 올라간 지연이는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트로피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안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집도 없이 PC방에서 살았어요. 겨울에 찬물로 머리 감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방송을 보던 지연이의 가족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트로피를 보며 눈물을 닦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색종이 가루가 쏟아졌고 황금빛 조명이 지연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링보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꿈이 찬물 샤워하며 그렸던 미래가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미스터 트로트는 끝났지만 박지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러보이스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의 새로운 별로 말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선을 수상한 이후 박지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무명 가수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트로트 신성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음악방송, 토크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박지현을 찾았습니다. PC방에서 살던 소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연이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링보다 작은 합한 방, 찬물 샤워, 무명 시절의 고통까지 모든 걸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튜디오에 있던 출연자들과 관객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선배 가수는 지연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음악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싱글이 발매되었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못난 놈의 박지연 버전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대형 콘서트 홀부터 지역 축제 무대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예전에는 관객이 없어 서러웠다면 이제는 수천 명의 팬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첫 단독 팬미팅 날 지연이는 무대 뒤에서 객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좌석을 가득 채운 팬들이 형광봉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 박지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정말 내가 이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걸까? 무대에 오른 지연이가 첫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러보이스 박지연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팬들은 준비해온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연 중간 지연이는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PC방 합한 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팬들은 손뼉을 치며 응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더 고마워요. 라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지연이 덕분에 힘 얻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에 위로받는 거구나. 각종 시상식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트로트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광주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며 또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받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들의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셨습니다. 출연하는 모든 방송을 빠짐없이 챙겨보셨고 공연이 있으면 객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 제대로 된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집. 더 이상 PC방에서 베란다에서 지낼 필요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정말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거니? 지연이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방송 활동 중에도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 가수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때 억압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그는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들과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공연을 다니고 서로의 무대를 응원했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SNS에서 팔로워는 날마다 늘어났고 그가 올리는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줘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잊지 않을게요. 그는 팬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눈을 보며 노래할 때요. 그 순간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박지현 화러보이스. PC방 합한 방에서 출발한 소년이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 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지현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화러보이스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화러처럼 팔딱팔딱 살아있는 목소리.
그렇다면 그의 노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의 가난, 찬물 샤워의 추위, 무명 시절의 고통, 그 모든 경험이 목소리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는 말합니다. 박지현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을 노래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 특히 잡초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의 절절함이 담깁니다.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못난 놈을 부를 때는 가난했던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아픔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못난 놈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기에 듣는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단순한 가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매 음절마다 배어 있습니다. 젊은 팬은 말합니다. 지연 오빠 노래를 들으면 위로받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용기가 나요. 중장년 팬은 말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가난과 고생을 지연이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 노래를 들으면 내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시원한 고음, 폭발적인 가창력, 무대를 꽉 채우는 존재감. 그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절로 힘이 솟습니다. 검은 고야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같은 곡을 부를 때 그의 에너지는 관객석까지 전달되어 모두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강렬한 생명력입니다. 음악 평론가는 분석합니다. 박지현의 목소리가 특별한 이유는 기교가 아니라 생명력이다. 그는 노래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인다. 네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그는 파워풀한 곡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합니다. 못난 놈처럼 시원한 곡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처럼 애틋한 곡도 모두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슬픔, 꿈을 향한 간절함, 무대 위의 희열, 가족에 대한 사랑. 모든 감정을 겪었기에 모든 노래에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말합니다. 박지현과 작업할 때 놀라웠던 건 어떤 곡을 줘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자기 이야기를 입히죠. 다섯 번째는 진화하는 음악성입니다.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곡을 연구하고 자신의 색깔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녹음실에서 지연이는 한 소절을 수십 번 다시 불렀습니다. 스태프가 충분히 좋은데요? 라고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런 노력이 쌓여 그의 음악은 계속 성장합니다. 데뷔 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30 세대는 그의 스토리에서 희망을 보고 4050 세대는 그의 진심에서 공감을 얻으며 6070 세대는 그의 가창력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야기이고 위로이고 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로처럼 살아있는 목소리, 그 안에 담긴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꿈. 이것이 박지현이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에서 특별한 이유입니다. 2025년 3월 목포 실내체육관. 박지현은 데뷔 2주년 전국 투어의 시작을 고향 목포에서 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연 전날
그는 혼자 목포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학교를 다니던 길,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까지. 목포의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 풍경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링보다 작은 합한 방에서 꿈꾸던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3월 15일 목포 실내 체육관 객석은 목포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알던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모두가 목포의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가 낳은 화러보이스 박지연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고향 목포에서 데뷔 2주년 투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목포에서 저는 태어났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꿈을 키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집이 없었습니다. PC방 뒷공간에서 살았죠. 링보다 작은 합한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찬물로 씻어야 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이 끝나고 무대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그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객석에 앉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고향 목포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좁은 방에서도 여러분의 찬물 샤워 속에서도 꿈은 자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무대가 꼭 방송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처음 저를 세상에 알린 그 노래, 못난 놈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목포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원한 고음,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형광봉이 물결처럼 흔들렸고 환호성이 천장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목포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PC방 합한 방에서 거울도 없이 지내던 그 시절, 그때의 나에게 지금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해주고 싶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어, 아들. 정말 잘했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밤 그는 혼자 목포 야경이 보이는 유달산에 올라갔습니다. 목포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PC방 합한 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더 이상 찬물에 떨지 않아도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과거의 저를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반드시 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 달렸습니다. 목포의 자랑. 덕분에 힘냅니다. 당신이 제 희망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지현, 그의 이름은 뜻을 품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뜻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로 2025년 현재 박지현은 여전히 전국의 무대를 누비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무대에서든 그는 변함없이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불행이라는 스승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그 스승 밑에서 배웠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지현 화러보이스. 목포의 아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고 증거입니다. 박지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반드시 옵니다.